2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16페이지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구별. 아까 그러면 요거 상상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일단 등기 청구권이란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그럼 결론적으로 사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 즉 사건이라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신청인, 즉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 뭐라고 써놨죠? 공권,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등기 청구는 등기 권리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의무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로 안에 읽어봐요.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그러면 거기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요. 자, 그러면 아까 청구권은 사건, 읽어봐요. 개인 대 개인. 그러면 개인 대 개인이니까 실체법상 권리고, 3번 읽어봐요. 공동 신청이죠. 자, 그러면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럼 판결로 강제 신원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소송 동그라미, 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판결 동그라미 찾아봐요.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자, 등기를 이행하라. 그래서 이행 판결이겠죠. 이행 판결은 6조에 7조예요. 186조네. 그럼 이거는 이제 또 중개사법까지 연결시켜요. 그럼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판결서 조서. 판결서 조서,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옆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거민계약서로 연결돼.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그래서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판소리, 개소리가 나와요. 판소리, 개소리. 그러니까 판소리라는 것은 판결서. 개소리는 뭐예요? 계약서.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이 간혹가다 판소리, 개소리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민계약서는 일단 판결서, 조서도 반드시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신청권 가보죠. 등기신청권은 공권, 개인과 국가, 절차법상의 권리, 단독신청, 공동신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판결로 강제 실현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국가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어요. 국가 대 국가 아니니까. 그러면 뭐예요? 사인이 국가한테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근데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공부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등기신청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따봐놔요. 여기에서 신청 동그라미 쳐놔요. 신청. 그러면 신청 그러니까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다. 그렇게 연결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권과 신청권의 관계 마무리 이제 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가보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 뭐가 있어? 원칙, 공동, 단독.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른쪽 가니까 가로 2번에 무슨 신청이 나와요? 단독 신청. 원칙이에요. 예외. 그래서 별표 3개 딱 해놓고. 자, 지난달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를 잡아놨다고. 단독 신청은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자, 3가지 원리로 가야 돼요. 자, 표제부 등기라고 하나 써놔요. 옆에 표제부 등기. 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해가지고 한 80%에서 90%를 처리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벗어난 것들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 권리의 사실 이해관계 내 다툼이 없으니까 단독, 그죠? 무슨성? 진정성이 확보되면 단독. 자,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분산함이 없으면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지난달까지는 여기 했으니까 맨날 여기까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개 치고 들어가죠. 자, 이번에 내용을 봐봐요. 자, 내용을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봐봐요.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읽어봐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번호를 붙인다면 자기가 포섭을 시켜봐요. 그러면 요거는 3번의 포섭이 되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도 역시 단독입니다. 자, 이번에 상속이죠. 상속, 합병, 포괄승계 줄쳐놔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요거는 누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잖아. 그럼 3번으로 포섭이 되네요. 자, 3번에 이제 판결이한 등기는 성소한 권리자의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성소한 권리자의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거기 단독 신청 밑에다가 하나 써놔요. 자, 이행 판결이라고 하나 써놔요.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 읽어봐요. 2단 사유비 종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따놓았죠. 2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경정 줄쳐놔봐요. 변경 경정 줄쳐놓고 앞에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있잖아요.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표제부죠. 그래서 단독.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줄쳐놔봐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정 등기는 개명 등기죠. 자, 피칠갑을 피천도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누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잖아. 단독 신청이네요. 자, 6번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그걸 줄쳐놔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줄쳐놓고 신탁 등기는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거는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이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하자를 한 방 더 써줘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등기예요? 바로 신탁 등기가 됩니다. 자, 이미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탁자, 수탁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하살이 어디로 다 날아갔어요? 자, 한번 써요. 그래서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바로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돼. 신탁 등기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신탁 등기를 원칙적으로 한다면 얘는 의무자가 돼요. 이 사람이 권리자가 돼요. 그럼 신탁 등기는 원칙이 뭐예요? 이탁자가 의무자, 수탁자와 등기 권리자가 돼서 무슨 신청이?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미 신탁 등기 이후의 문제야.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그러면 이미 신탁 등기가 끝난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에 속하는 그러면 읽어봐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가 되죠. 그러면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도 조심해야 돼요. 자, 봐봐요. 요즘은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에 어한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이 무슨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왜? 읽어봐요. 신탁 등기 이후에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신탁 재산을 누구기 때문에? 수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요. 참 미치겠어요. 봐봐요. 아, 그게 미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봐봐요. 지문 봐봐요. 자, 읽었대요.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에 할 수 있다. 맞죠?
자,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X죠.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거는 맞아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이러면 틀렸죠. 한다 이러면 단정 내릴 수가 없죠. 신탁 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이니까. 이게 국어 실력이야. 이게 국어 실력.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왜?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이니까.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라고 나왔잖아. 이러면 뭐다? X가 돼. 이러니까 국어 실력이.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거예요. 등기법, 민법하고 등기법은 잡힐 듯 하면서 잘 안 잡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문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일단은 봐봐요. 그러면 이미 눈 한번 익혀봅시다. 읽어봐요. 신탁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살이 몇 개? 2개. 무슨 신청? 동시 신청이야. 동시 신청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둘 건 하살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럼 사건이 동일한 거야.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로 작성해줘요.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봐달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 뭡니까? 신탁 재산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 이때는 그러면 뭐예요?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자, 몇 개 조심할 거 몇 개 쳐보자고. 자, 거기 박스가 정리가 되어 있네. 박스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 가가지고 판결을 한번 찾아봐요. 판결. 두 번째 칸 찾았어요? 예, 판결. 그거 별표 3개 놓고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찾았고, 이번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줄 서나봐요. 승낙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볼래요? 진정성 단독 신청이. 자, 3번에 가등기 가청 명령정보원. 이거 행강편 닦거나.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했죠. 가등기 가청 명령정보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상속 등기 우리가 봤고. 근데 상속 등기에서 그 우측 봐봐요. 유정 찾았어요? 예, 유정은 유자 동그라미. 유하면 공이야. 유공. 자, 그러면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 돼. 자, 이번에 포괄 승계인이에요, 포괄 승계예요.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입니다. 상속인 등기야.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2번 조심해 놓고요. 자, 마지막 하나 한번 볼까요? 자, 변경경정. 변경경정은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표제부죠. 단독.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은 단독입니다. 그러면 그 운측 봐봐요. 권리의 변경 경정 줄 서나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가 붙으면 뭐예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 신청이야. 권리적 측면은 공동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보죠. 규약상 공용 부분의 처분 찾았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잖아. 요것도 행강변 쳐놓고 취집 뜻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규약이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래서 요거 조심할 거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오늘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이제 가로 3번 판결에 의한 등기 찾았어요? 예,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판결은 어디에서 내려져요? 법원이죠.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래서 써봐요. 자, 근데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는 진정성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진정성 보장 플러스 요거까지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19페이지 판결에 의한 등기죠. 판결에 의한 등기. 자,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줘야 돼요.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이제 감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보죠.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자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 판결 중에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있어. 뭘까요?
이행 판결이잖아. 이행하라는 판결이잖아. 이행 판결은 강제 집행,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 그 자체가 집행력이 있다라는 거야. 써요. 그래서 이행 판결이네. 자, 그래서 이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아까 그래서 이해서 단, 그래서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이단. 자, 이단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판결서를 누구한테 줘요? 성사한자한테 줘요? 패소한테 줘요? 성소한. 그래서 성소한 써요. 권리자. 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원칙.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이면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애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자, 확정 판결이에요. 자, 확정 판결 내공 쌓아왔잖아요. 확정 판결은 몇 종류? 불러봐요.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이제 써요. 자, 그러면 이행 판결에 한해서 이렇게 써놔요. 단독 신청. 자, 확인 판결 공동 신청. 자, 형성 판결 공동 신청이야.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내공이 이제 그러면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확인 판결, 공동, 형성 판결, 공동. 자, 그러면 한번 자, 내공이 좀 쌓였는지 한번 보죠. 자, 공유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 균등한 것으로 본다. OX. X예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 규정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몇 필지? 한 필지. 자,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근데 A가 뭐라는 거예요? 5분의 4라고 우겨. 그 사람이 5분의 1이라고 우겨.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A가 5분의 4라고 우기면 B는 뭐예요? 5분의 1이죠. 그러면 B는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그럼 법원에 가서 한 판 붙어.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 중에서 써요. 형성 판결의 시험 범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여기 별표가 3개짜리야. 이거는 우리 제일 중요한 판결입니다. 얘가 왜 중요한지 이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이제까지 내공을 여기까지 쌓은 거라고, 기초공사.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이 있다. 이행 판결은 몇 조라고 배웠어?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 자, 왜 중요한지 봐봐요. 얘 진짜 중요한 판결이야. 봐봐요, 이제.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해서. 자, 판결서에 뭐 나올까요? 자, 봐봐요. 판결서에 A 집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B 집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 왜? 판결서에 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읽어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 판결서의 지분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읽어봐요. 공, 단 연결해 놓고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A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 자, 이해를 못한 사람이 3사람이 있네. 자, 봐봐요. 이해를. 판결서에 A 집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B 집은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나 이만큼 등기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래 형성 판결은 무슨 신청이 원칙인데? 공동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그럼 A가 하나 가지고 있네. 또 하나 봐봐요.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A가 성사하면 얼마만큼? A가 성사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다시요. A가 성사하면 얼마? 패소하면 판결서에 성사한 자 지분 나와 안 나와? 패소한 자도. 이제 그래서 A 조건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하나가 있어. 이게 패소한 자. 패소한 자. 그러면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A적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근데 원칙은 아까 누구만 할 수 있어? 성사한 자만.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A를 두 개를 끌고 다녀. 하나만 끌고 다녀도 막강한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A가 두 개를 끌고 가는 거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패소한 자도 A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원칙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성사한 자.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래서 우리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A를 몇 개를 끌고 있어요? 두 개.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래서 중요한 판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거 단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판결의 등기는 일단 뭐부터 찾아봐? 그래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핵심 포인트야. 그거부터 찾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 하나 더 적어놔요. 마무리. 뭐라고 써놨죠? 기판력이라고 하나 써놔요. 기판력이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걸 뭐라고 그래? 기판력이라고 그래. 기판력. 자, 이거는 기판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기판력이라는 소송 용어예요. 읽어봐요. 기판력이라는 읽어봐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바로 무슨 력이다? 기판력이다라는 거. 자, 그럼 판결에 대한 등기는 자기가 아무리 천하무적지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판결에 대한 등기는 요 네 가지가 바로 길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이걸 몰라서는 판결에 대한 등기는 손도 못 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판결에 대한 등기는 진정성 보장 플러스 무슨 력? 강제 집행력. 자, 그러면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가 원칙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A적으로 패소한 자로 가능한 애가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러면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 오케이. 그러면 몇 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판결에 대한 등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방가로 2번에 가서 이제 밑줄을 한번 가봐요. 1번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부동산 등기법 23조 판결은 채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할 것을 명하는 무슨 판결을 요구한다?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 줘놓고 2단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번에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만 해주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상행위 취소 판결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정쳐놓고 공 동그라미 그래서 뒤에 단 공 단이라고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가 언젠가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줄 서나봐요. 확정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등기법은 실질적 심사주의야,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등기관은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둘 중 잘 설명해놨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은 소멸시 후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10년이 지나든 등기는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등기관은 판사가 아닙니다.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뒷장을 넘기니까 방가로 4번을 봐봐요.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의 신청인 기억 줄 쳐놓으세요. 성산 권리자 줄 쳐놓고 성산 권리자 줄 쳐놓고 쳤어요? 그러면 니은의 성산 등기 의무자 줄 쳐놓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빠져요. 미음을 한번 갑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에 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읽어봐요. 원고, 성소한 자, 피소. 피고가 뭐예요? 패소한 자야. 그러니까 성소한 자, 패소한 자 관계없이 각각 공유물 분할 절차를 다른 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일단, 이번 달에 이제 그 정도는 줄기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 달 코스에 이제 마무리를 확실히 이제 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정도만 잡아놔도 돼.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뭐요? 무슨 판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단독이다. 이행 판결. 그러면 2단.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패소한자도 가능한 A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 정도는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판결에 한 등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좀 돼요. 작년에 단독 신청이 빠꾸 문제로 출제돼서 올해 판결에 한 등기 어렵게 출제되면 판결에 한 등기가 제일 골치면 이 판결에 한 등기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판결에 한 등기 종류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중에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 정도는 한번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단 내버려둬요. 이제 하나씩 살이 붙어가네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4번에 법인 아닌 사단 찾았어요? 네, 법인 아닌 사단 찾았죠. 자, 법인 아닌 사단 그러면 아까 뭐가 있어요? 여기 아까 봐봐요. 자, 아까 누가 있어요? 써봐요. 박찬호, 장학회. 종류들 몇 개 써보죠. 뭐, 우리가 예를 들었던 박찬호, 장학회. 자, 밀양 박씨들. 밀양 박씨. 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JTBC의 손석희 씨하고 우리 영화배우 뭐죠? 손혜진. 같은 친척인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뭐요? 친인척 관계더라고. 손예진, 손혜진. 예. 그것이 뭐예요? 손석희하고. 손혜진 있잖아요. 손씨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손예진, 그 다음에 손석희.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밀양 박씨 그랬더니 갑자기 나와서 그거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또 뭐 있었죠? 불국사. 그럼 얘네들은 비법인이야.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비법인이니까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요. 이번 달 고사는 그 정도.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자, 결론적으로 박찬호 장학회, 밀양 박씨, 구로동 조기 축구회, 불국사는 어때요? 전자 신청이 안 됩니다.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전자 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에 따라야죠? 방문 신청에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찬호 장학회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요 자체야. 등기 명의는 자, 그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에는 회장, 관리자, 대표자. 그 정도만 요번 달 코스에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그러면 전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간혹가다 이렇게 나와요.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 신청할 수 있다. 그때 X야. 자,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죠. 그럼 전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네들은 무슨 신청만 가능해? 방문 신청. 자, 요 정도는 요번 달 코스에 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223페이지 한번 봐봐요. 223페이지 가로 5번. 뭐라고 나와있죠? 대리인. 좀 일찍 나와버렸어요. 요 책이 막 편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틀린 지문은 아닌데 일단 거기에다 잡고 가자고요. 대리인 신청 찾았어요?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제3자. 원칙. 또 까먹었다. 당사자 신청. 이렇게 잡지 않으면 오늘 수업 들어서 남는 거는 신청밖에 없어. 신청. 그래요. 그걸 자꾸 세트를 구비해놔야 돼. 돼요. 우리 공법에서 남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걸 세트를 마련해놔야 돼요. 그래서 원칙. 자, 당사자 신청이고 A가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어. 자,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자,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위 신청. 대위 신청. 자, 다음에 대리인 신청이 있어요. 대리인 신청.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트를 구별해놓고,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요. A는 제3자에 의한 신청. 그래서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 대리 신청, 대리인 신청. 여기 보면 이 대리인 신청은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지문이 가장 쉬운 지문, 이런 지문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나온다. 그럼 대리는 무슨 신청이죠? 제3자에 의한 신청이거든. 그럼 앞으로 이제 포괄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을 이제 봐야 돼요. 자, 대리인 신청과 관련돼서는 자, 봐봐요. 이거는 이제 설명만 하나. 여기까지 적어놓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봐봐요.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가 여기 본인이에요. 여기 B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상대방이고 여기가 뭐예요? 자, 그러면 C가. 자, C가 여기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리인.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 몇 개? 1, 2, 3. 대리의 3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무슨 건?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 여기도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자, 대리권의 취득, 변경, 소멸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취득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3개, 여기도 3개가 있어. 여기도 3개가 있어. 지금 대리가 헷갈리는 것은 여기에 3세트, 여기 3세트, 여기 3세트가 아직 형성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는 그러면 잘 봐봐요. 본인이 대리한테 준다. 무슨 건? 대리권. 요거 대리행위. 요거는 대리효과가 돼.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본인이 여기 이제 집 3억짜리예요. 3억짜리를 대리인한테 좀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요 대리인이 중개업자야. 그래서 부동산을 잘 알아요. 그래서 1년만 등기 치고 1년 뒤에 시세 차익을 6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시세 차익이 3억을 남겨먹을 것 같아요. 특히 중개업자가 제일 조심할 게 있어. 남의 물건에 욕심내면 안 돼. 남의 뜻이 커 보이거든. 그러면 이 중개업자예요. 그럼 내놨더니 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 물건이 좋으니까 뭐예요? 아들 앞에 등기해놔, 딸 앞에 등기해놔, 그 다음에 시아버지한테 등기해놔, 시어머니한테 등기해놔.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몇 채? 몇 채? 35채. 우리 수강생이 35채.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이자가 감당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돼. 어디로? 송도 39층에 올라가야죠. 자살입니다. 자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수강생에 자살한 사람이 몇 분 계셔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35채로 자살했고, 그리고 오전반에 합격하고 뭡니까? 오전반에 합격하고 남편이 뭐였지? 못 나가게 하니까 그때 우울증에 걸려서 뭐예요? 구청에서 약 먹고 뚝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래서 원장님 이분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자살했어. 자, 그래서 근데 옷을 그렇게 검소하게 입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복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아. 아주 검소해. 근데 그분이 뭐 재산이 250억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1억이라도 좀 떼주고 돌아가시지. 그래서 뭐예요? 남편이 합격하고 나니까 뭐예요? 자꾸 못 나게 하니까 뭐예요? 그냥 여기 오전반에 우울증 많이 걸려요. 우울증. 왜? 아침에 합격했잖아요. 갈 데가 없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전반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반에 합격하고 뭔 걸 또 빨리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래서 자, 몇 사람? 3사람이 있고, 합병으로 들어간 사람이 2사람이 있고요. 합병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분이에요. 고려법대예요. 고려법대 출신인데 자기는 시험에 시자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뭐예요? 3개월 가지고 공인중개사 학교 갔다가 왔어. 저보다 4살이에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우습게 보다가 그게 코다칩니다. 떨어졌어. 마음의 성차가 엄청나게 컸나 봐.
그래서 합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합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합병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 이걸 마셨어요. 계속. 그래서 강경하러 그냥 가셨어. 강경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머리 학볼 필요 없어요. 엉덩이만 있으면 돼요. 엉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앉아서 안개하고 애우고 안개하고 문제 풀고 그녀가 바로 성부처입니다. 성부처라는 거.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봐봐요. 그 사람이 이제 하면 자기 계약이 돼. 자기 계약하니까 본인을 깨트리게 되죠. 본인을 해하게 되잖아. 근데 상대방이 6억에 사달래요. 양다리를 거쳤네. 무슨 대리예요? 쌍방대리네. 그러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본인들을 해하게 돼. 자, 그러면 민법 124조로 갑니다. 자,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단 채무의 이행에는 거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돼, 안 돼? 안 되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두 개가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 하나는 채무의 이행.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단서가 규정이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단서가 됨으로써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의무자. 얘가 법무사라고 해봐. 법무사는 자상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등기법에 허용되지 않다면 극단적으로 법무사 제도를 없애자란 말하고 똑같은 원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등기법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근데 여기에서 두 개를 줄쳐놓으세요. 맨 밑에 하나 줄쳐놔요. 자, 5번에 사무원도 허가할 수 있다. 사무원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잡아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반가로 2번에 읽어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로 6번 봐봐요. 오른쪽에 뭐가 나와있어요?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을 대리인을 요 밑으로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목차를 저쪽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목차를 잘못 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공부하면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 무슨 신청? 당사자, 제3자에 의한 신청, 대리인 신청, 포괄 승계인, 대리 신청. 이거는 뭘 보려고 그래? 포괄 승계인 등기. 자, 포괄 승계인 등기 신청 찾았어요? 예, 설명 들어봐요.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강이 드는 사람들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하잖아. 이게 상속 등기가 돼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단독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B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전 등기를 못 해줘서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지 말고요. 하여튼 자식이 없는 게 행복할 것도 같아요. 요즘 중3짜리가 대항을 해요. 공부 좀 해. 그러더니 왜요?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대항을 해요. 대항을 막 합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요즘은 이제 무서워 죽겠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요즘 암기과목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버지 까먹으니까 시험 당일날 해도 충분합니다. 할 말을 잊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 자, 그러면 A-가 뭐예요?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야.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청강이 되는 사람. 상속인 등기 같아 달라요. 다르죠?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매수인이잖아. 상속인은 제3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속인. 그러면 이 상속인을 5자로 원칙 뭐가 될까요? 포괄 승계인 등기가 되거나. 그러면 원래는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 등기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면 상속인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 줄 수 있는 거. 무슨 등기? 이게 상속인 등기야. 그럼 상속인 등기는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는 A-와 B가 무슨 신청이 되는 거예요?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 돼.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또 하나 잡고 가자고. 자, 등기부상은 누구예요? 등기부상은 A죠. 신청은 누가 했어요?
일체 불일체.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있어. 이게 바로 포괄승계인 등기야. 그걸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승계인이다? 포괄승계인 등기가 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거기 이유는 한번 봐봐요. 각하사의 예외 줄쳐놓고요. 각하사의 예외 찾았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봐봐요. 29조 7호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신청 정보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읽어봐요.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하는 등기 신청을 뭐요? 각하하지 않는다. 원래는 각하해야 돼요. 자, 등기부상 의무자와 신청서상의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라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이제 행강편 쳐놔봐요. 자, 밑에 박스가 나오네. 상속 등기 행강편. 상속인 포괄승계인 등기 행강편. 그러면 여기에서 꼭 확인해 줄 거 봐봐요. 신청.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포괄승계인 등기는 공동 신청. 상속은 몇 조? 187조.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등기를 위해야죠. 무슨 요건? 성립 요건 186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원인은 아버지가 뭐였어요? 상속이죠. 아버지가 뭐하다 돌아가셔서? 매매를 쭉 늘려봐봐요. 법률행위가 돼. 그래서 법률행위. 거기까지는 잡아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제 요게 봐봐요. 시험장 가면 마음이 급하고 멘탈이 약해서 봐봐요. 거진 다 틀려. 이거 봐요.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OX, X. 인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 인. 그럼 공동 신청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오케이. 그 정도는 이번 달고서에 잡아둬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려운 거는 없어요. 어려운 거는 없다라는 거야. 자, 이거 나름대로 이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는 것은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뭐 봤어요? 지금은 환승계, 그 다음에 대위.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무슨 신청이 있죠? 대위 신청이 있어.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2번이야. 동그라미 2번. 자,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등기 신청. 찾았어요? 예, 그거. 자,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은 그러면, 자, 맨 밑에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써봐요. 밑에다가. 자, 채권자 대신청. 이렇게 잘라봐요. 적어놓고. 자, 이렇게 잘라서, 자, 눈팅을 한번 해봅시다. 눈팅. 자, 이렇게 잘라놓고 이제 신청 줄쳐놔요. 신청 줄쳐놓고 위에다 이렇게 한번 화살표 해봐요. 자, 신청은 누가 했죠? 채권자. 그럼 이 대의는 뭐예요? 제3자라는 거네. 그럼 채권자라는 것은 제3자라는 거네.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 제3자. 그러면 여기 이제 써요.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자, 등기 실행은 누구? 채무자 명의로. 자, 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기까지 써놓고 좀 설명을 듣자고요. 자, 여기까지 썼어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듣고 하나씩 분석해 가보자. 자, 봐봐요. 자, 채권자 A가 채무자한테 1억을 거줬어요. 자, 1년이 지났어요. 변제기일이 됐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돈 갚아라 그랬더니 배째라 나오네.
배째라. 요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죠. 배째라. 그죠? 뭐 다산신도시가 여긴가요? 여기죠. 그렇죠. 하여튼 싸우는 거 보면 참 뭐야. 아니 그냥 왔다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자,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다산신도시가 여기에 이쪽이. 이쪽이에요. 아, 저쪽이네. 그러면 뉴스 보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뭐 그거야 뭐 개인 사정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채무자 뭐예요? B입니다. 근데 돈을 안 갚아서 배째라 그랬더니 배째를 수놓고 뒷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있어. 자, 집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가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제3채무자가 돼. 제3채무자. 저기에 비하면.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요 C하고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대의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A가 누구를 해서 B에 대의할 것을 C한테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럼 당사자는 누구예요? 읽어봐요. B와 C잖아. 읽어봐요. 채권자는 읽어봐요. 제3자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등기가 됨으로써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네.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뭐예요? 의무자가 되는 거네. 등기 의무자죠. 자, 등기 권리자는 아까 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이익. 그러면 여기 봐봐요. 채무자는 뭐가 해야 돼? 읽어봐요.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야 돼.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야 돼.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야 돼. 그러면 여기 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등기 권리자를 의무자로 건치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찾아내서 이거는 이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신청일까요? 권리자 의무자니까 공동신청이잖아.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신청에서도 발생하네. 예를 들어볼까요? 자, A가 B한테 똑같은 사례입니다. 자, 1억을 꿔줬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아. 뒷조사를 해봤더니 B가 미건축,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거 있어.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이때는 단독으로 대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해. 이거는 무슨 신청이 가능해? 공동 신청.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어디에서? 공동과 단독 둘 다 반응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묶어요. 묶어서 법적 성질 써놔요. 등기 신청권. 지난달에는요 등기법 10%도 못했어. 10%. 요번에는 등기법 30%. 그러니까 30%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거야. 등기법. 자, 그래서 이제 30%. 등기법 뭐야? 등기법 100% 설명하면 다 도망가.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맛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요. 이제 여기 이제 다 배웠어요. 읽어봐요. 신청인. 여기는 등기 실행. 그러면 이건 등기 실행, 등기 명인이네.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체, 불일치. 그러면 하살표에 놔서 자,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해야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 주거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자, 이거는 뭐예요?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권리자 뭘 받았어? 이 누가 등기를 청구했어? 채권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찾아냅니다. 봐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네. 자, 불일치하고 있는 게 무슨 점?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거네. 자, 다음 중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뭐야? 채권자 대의 신청.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자체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채권자 대의 신청,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힘으로 형사하고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 여기 무슨 건? 등기 신청권.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잡을 거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요거네요. 요걸 찾아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줄을 한번 꺼보자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에 숨어 있어요? 오른쪽에 숨어 있네. 229페이지까지 가버렸네요. 자, 229페이지 미음이 있네. 미음 찾았어요? 자, 대의 채권자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 필정보는 읽어봐요. 작성하지 아니하고. 미음 찾았어요? 어디에? 229페이지에 미음 있잖아. 미음. 자, 미음 못 찾았어요? 찾았죠?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여기다 외울 필요가 없어. 등기 신청과 명인이 일체 불일체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바꿔요. 자, 동그라미 3번으로 왔어요. 9번 건물 표시 동그라미. 제목에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은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제 요거는 6번째 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목 자체에서 우리가 유추하는 연습을 배웠고요. 자, 동그라미 4번을 가봐요. 동그라미 4번 자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합토지네요. 요거는 누구 건물이에요? 어느 날 건물이 전부 불타서 무슨 등기해야 돼? 멸실. 그럼 여자는 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러면 멸실 등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표제부는 몇 개월이야? 1개월. 그러면 1개월이 눈에 띌 거야. 그러면 1개월 동그라미 쳐놓고요. 표제부는 1개월이야. 자, 숫자 나올 겁니다. 몇 개월이다? 1개월이다. 자,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가 대의 신청을 하지 않고 멸실 등기를 안 하면 이제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아달라. 그럼 건물이 멸실했을 때 토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그래서 4번의 건물 멸실 등기 대의 신청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절을 봐봐요. 자, 3절 찾았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일단은 저절로 알게 돼. 3절은 무슨 신청 방법이 있어?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 방법 밑에 옆에다 가지를 펼쳐봐요. 자, 벌써 공부가 된 사람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과 무슨 신청? 전자 신청 써놓으세요. 매도화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 신청이야. 전자 신청은 안 나온 애가 없어요. 지문이든 독자적 문제든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에 읽어봐요. 무슨 신청? 방문 신청. 뒷장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232페이지 2번에 무슨 신청? 전자 신청. 별표 5개. 자,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전자신청은 딱 2개는 잡아놔야 돼. 매년 2개 지문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그것만 찾아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가로 3번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찾았어요? 예, 거기 그러면 반가로 1번에 뭐가 나와? 반사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행강편 딱 꺼놔요. 법인이 아닌 사자는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까 박찬호 장학회는 법인이야 비법인이야? 비법인.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거 잘 잡아놔야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대리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변호사, 법무사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읽어봐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자 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어?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2개는 매년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나머지는 나중에 애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2개는 급한물이에요. 그러면 오늘 뭐예요? 그러면 오늘 강의 듣는 사람들 봐봐요. 등기 신청 방법은 읽어봐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여쭤보면 잡아야 돼. 전자 신청 법인 아닌 사단 재단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대리는 누구든지 전자 신청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 걔네는 뭐라 그래? 자격자, 대리인.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다음 달에 다 마무리 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뒷장을 쭉 넘겨봐요. 234페이지. 자, 제4절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찾았어요? 예,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신 찾았어요? 예. 자, 이것도 외우지 말라고. 봐봐요. 등기 신청 수수료 줄 서나 봐요. 몇 자예요? 7자. 며칠? 7일.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다 눈팅을 해놓은 거든. 그러니까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외우게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오늘 진도는 거기까지인데 봐봐요. 자, 이거 이제까지 어디에 더 있었어요? 봐봐요. 지금까지 이제 첫 시간부터 놓은 게 이거야.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요 사람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만 지금 놓은 거야. 이 사이에서만. 지금 요거, 자, 둘이 가면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 제3자 신청이죠. 그러니까 요 AB의 관계에서만 놀아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이제 간신히 어디 왔어? 등기소에 왔어. 등기소에 뭘 작성해야 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간신히 등기소 온 거야. 간신한 거야. 지금 요 AB의 관계에서만 지금 연락이 여기 부분만 한 거야. 요 부분만. 그러니까 요 당사자 등기소에 뭐예요? 직접 와서 무슨 신청? 방문 신청. 집에서 신청하면. 그래요. 이제 간신히 이제 등기소에 온 거야. 등기소에 와서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서류를 구비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만 진도를 맞춰줘도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다음 주에 이제 뭐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제 구경을 싹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전부 다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처음 들은 것들이야. 근데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이제 배웠던 걸 이제 간략하게 하면 써먹으면 되는 거야. 써먹으면 돼. 전부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여기서부터 끝까지 뭐에 스킵해서 뭐가 중요한지 딱딱딱 체크만 하면 돼. 이제 웬만한 건 다 배웠어요. 배우기는 다 배웠어. 깊이가 아직 뭐 크게 안 깊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해두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뭐 하여튼 요 관계에서 우리가 잡아놓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게시. 그러면 본능적으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공동, 예외, 단독.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원칙, 당사자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 포괄승계인, 대리 신청, 대위 신청. 이렇게 나와야 돼. 등기 신청 방법은 매도나 되어 있다. 이 하나,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난제 전자 신청을 포인트로 해서 다 기본을 딱 잡아 나가면 돼요. 일단 오늘 천재 가져오셨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